여러분들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54분입니다. 빨리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생각보다 빨라지지 않네요. 자, 그러면 조금 서론을 줄이고 본론 빨리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요, 정치 검찰의 검은 속내, 이재명 괴롭히기입니다. 자, 오늘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대장동 사건 재판인데요. 대장동 사건으로는 오늘 처음 열린 재판입니다. 앞으로 이재명 대표 이 대장동 사건 때문에 매주 2회 정도는 꾸준히 법원에 출석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 선거법 관련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 또 주 2회 재판이 들어가게 된다면 일주일에 3일 정도는 법원에서 머물러야 하는, 재판 때문에 다른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부딪히고 맙니다. 여기에 지금 뭐 대북 송금 문제가 또 들어올 거고요. 검찰은 여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위증교사 부분은 또 따로 기소하겠다고 합니다. 이걸 다 한꺼번에 치르게 되면요, 일주일에 닷새는 법원에 있어야 한다는 얘기가 돼버립니다. 일할 시간이 없는 거죠. 검찰은 일부러 기소도 쪼개기로 하고 재판 일정 역시도 쪼개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너무 많은 사건을 감당하게끔 만드는 거죠. 시간이 없게끔 만드는, 정말 작정하고 일부러 시간 없게 만들려고 하는 것 같구나 라는 생각마저도 듭니다. 이게 다 정치 검찰의 검은 속내가 아닌가 싶어요. 진짜 이들이 노리는 것은 재판 때문에 이재명을 괴롭히는 것, 더 나가서 이재명이 아무 일도 못하게 하는 것, 더더욱 나가서 이재명한테 맡겨놨는데 제대로 못하네, 재판안이라고, 이런 불만이 나오게끔 유도하는 게 지금 검찰의 의도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달리 말하자면 윤석열의 가장 큰 경쟁자이자 가장 유력한 차기 대선 후보인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든 간에 괴롭혀서 제 역할과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만들겠다라는 꼼수입니다. 정말 진짜 치사한 새끼들이지. 이런 걸 보고 검찰이 정치를 한다라고 우리가 비판을 하는 겁니다. 이따구로 하니까 검찰이 정치를 한다라는 지적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화가 나는데요. 오늘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주제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재판 소식을 준비했고요. 재판으로 이재명 괴롭히기, 검찰의 검은 속내입니다. 오늘부터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사실 이 대장동 재판이라는 것이 억지스럽기 그지없죠. 원래는요, 검찰이 이 대장동 관련해 가지고는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기소하지 못한 상태에서 마무리된 대장동 사건을 검찰이 다시 들쑤셔가지고 들고 나왔죠. 그래서 수사를 다시 합니다. 작년 6월부터. 그리고 올해 10월까지. 무려 1년 2개월 동안 수사를 다시 해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기소한 겁니다. 그 사이에 검찰을 자기들 주장만 해도 36번의 압수수색, 이재명 대표 쪽에서 조사한 바로는 300번이 넘는 400번에 가까운 그 정도의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도 검찰은 이 대장동 사건에서 증거라는 걸 별로 찾아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소장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이재명이 뭘 했다라는 대목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기껏했다가 나오는 게 이재명이 승인했다, 또는 지시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승인과 지시의 구체적인 행동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 원래 재판이란 건, 형사재판의 원칙은 뭐냐?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게 재판이에요. 민사도 그렇고 형사도 그렇고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게
그게 재판이거든요. 따라서 무슨 행동을 했다.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행동을 했다. 이것이 무슨 범죄에 해당한다. 이렇게만 간단하게 쓰면 되는데 검찰이 160페이지가 넘는 공소장을 만들었다는 건 결국 뭘 말하느냐. 할 말이 많으면 쓸 말이 없다라고 하잖아요. 결국에 얘네들은 현재 증거도 없고 혐의 사실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검찰이 억지를 부려서 안 해도 되는 재판을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그 억지 재판을 받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검찰의 억지 끝에 시작된 사건입니다. 자, 오늘 그동안 몇 달에 걸쳐서 공판 준비길이 있었고요. 오늘 첫 번째 순서가 진행이 됐습니다. 모두 진술이 있었고요. 전체 총 걸린 시간은 1시간 반 정도였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금 단식을 끝낸 지 얼마 되지 않고 아직까지 건강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재판을 더 진행하기가 어렵다라고 해서 일단 오늘은 1시간 반 정도만 끝냈습니다. 원래 이 모두 진술 절차는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냥 정해져 있는 절차대로만 진행하면 되는 겁니다. 재판에 출석한 피고인이 기소된 그 사람이 맞는지 인정신문이라고 하거든요. 그 인정신문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검찰이 무엇으로 기소했다라는 공소장 낭독이 있을 거고요. 공소장 낭독에 이어서 피고인 측의 반박이 진행됩니다. 이게 바로 모두 절차라는 겁니다. 재판에 들어가기 전에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모두 절차인 거죠. 오늘 바로 그 모두 절차가 진행이 됐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검찰은요, 끝까지 공소장 낭독을 다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고집을 피웠습니다. 그러니까 160페이지에 달하는 공소장을 다 읽겠다라는 식의 억지였던 거죠.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이죠. 공소장 낭독을 어떻게 다 합니까? 보통 공소장 낭독 기껏 해봤자 한 2시간 정도 주거든요. 근데 박근혜도 이렇게 오래 끌진 않았단 말이에요. 공소장 낭독을 하루 종일 하겠다. 이딴 소리 한 적이 없어요. 근데 검찰 오늘 사실상 공소장 낭독을 하루 종일 하겠다고 고집을 피웁니다. 보통 재판이 10시 혹은 10시 반 정도 시작이 돼서 오전에 2시간, 오후에 4시간, 6시간 정도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번에 어떻게 했다? 이 6시간을 지들이 다 쓰겠다라고 억지를 부려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남은 반박은 다음 주에 해라. 이런 식인 거죠. 그게 뭐겠습니까? 오늘 검찰이 자신들이 원하는 언론 플레이를 실컷 하겠다. 이건 거죠. 근데 이재명 대표 안 그래도 오늘 건강이 안 좋은 상태에서 6시간을 버틸 수가 없는 거죠. 결국 그래서 오늘은 모두 절차 중에서 앞부분만 살짝 하고 끝이 났습니다. 공소장 낭독 같은 경우에도요. 전체 혐의는 크게 3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위례지구건, 대장동건, 그다음에 하나가 이제 성남FC건, 이게 3가지인데 이 3가지 중에서 맨 첫 번째 위례동건부터 먼저 했습니다. 이게 1시간 정도 걸렸다고 해요. 그래서 총 오늘 대장동 재판의 시작은 1시간 반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검찰 쪽에 이런 공소장 낭독, 그러니까 이 위례지구 관련해 가지고 먼저 공소장 낭독을 했기 때문에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넘어가겠다고 했는데 법원에서 허용해 주지 않았어요. 법원은 다음번에 할 때 싹 다 해라, 이런 몰아서 해라, 이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법원도 좀 태도가 좀 불량하죠. 이게 판사의 제일 잘못이 뭐냐면 검사들이 이 법정을 언론 플레이의 장으로 생각하고 언론 플레이를 통해 가지고 그걸로 해서 여론 재판으로 이 사건을 몰고 가겠다, 이런 식의 행동을 많이 보이는데 이것을 허용해 주는 그런 행동, 그런 모습밖에 안 되는 거예요. 검찰이 이렇게 나왔으면 검찰이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했으면 피고 측도 언론 플레이를 싹 해가지고 좀 대등하게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이게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이 무기대등의 원칙인데 이 무기대등의 원칙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 지금 현재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제 역할을 해줘야 되는 사람이 판사인데 판사가 어떻게 보면 검찰의 이런 행동들을 그냥 방임하고 있는 상태죠. 이러니 검찰이 얼마나 설치겠습니까? 앞으로 이 대장동 재판이 계속 좀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법원에서 이딴 식으로 하면요 상당히 곤란하죠. 예. 오늘 다행스럽게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가 낙마했기 때문에 법원의 이런 좀 행동이 조금 좀 자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볼 때는요 앞으로 두세 명 더 낙마를 시켜야지 이 재판 법원이 좀 정신을 차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법원의 구성은 국회도 같이 하고 지금 현재 국회를 지배하는 것은 민주당, 그 민주당의 대표가 이재명이라는 사실을 이제 좀 법원도 알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오늘 이 재판의 진행 상황은 그렇습니다. 검찰이 어떻게든 간에 시간을 끌어가지고요 이재명 대표를 괴롭히겠다 뭐 이런 취지였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만약에 9시간 이렇게 재판이 진행됐다고 보세요. 이재명 대표 아마 견디기 어려웠을 겁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건강 상태가 물론 단식을 중단한 지 이제 한 열흘 정도가 됐나요? 2주 조금 안 됐죠.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단식을 중단한 직후만큼은 아니겠으나 지금 상당히 건강 상태가 안 좋습니다. 특히 단식 끝내고 이틀 뒤에 그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참석을 했잖아요. 그날 9시간이 있었어요. 그 상당히 무리한 일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이 사실상 그 9시간 동안 이재명을 법정에 불러다가 고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검찰이 그때와 똑같은 방식의 고문을 하겠다라고 작정을 하고 덤벼든 겁니다. 자, 재상님 완전히 정신력으로 버티신다라고요. 예, 지금 정신력일 거예요. 제가 보기에 이게 그때만큼 아니지만 지금 상태가 뭐 좋은 상태는 아니에요. 그런데 참, 그러니까 검찰은 이럴 때 최대한 이용해가지고 이재명을 괴롭히게 하겠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몸 상태가 안 좋으니까 검찰이 6시간 동안에 이 모두 진술하게 되면은 막상 피고인 측, 이재명 대표 측에서 반박을 해야 되는데 그때 되면 이미 이재명은 녹초가 돼 있는 상태인 거예요. 반박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은 이걸 노리는 거죠. 못돼 처먹은 거죠. 한마디로 못돼 처먹은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모두 진술 절차는 일단 1시간 반 만에 끝났습니다. 이 모두 진술 절차라는 게 말 그대로 모두예요. 서두에 하는 절차입니다. 형사 공판의 첫 번째 절차인데 인정신문을 하고 검찰의 공소장 낭독, 그 다음에 피고인 측의 반박이 진행이 되고요. 이 다음 절차가 이제 증거조사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제 증거조사부터는 이제 증인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서증이라고 하나요? 이런 것들이 이제 법정에 제출되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모두 진술 절차 같은 경우에 다른 경우에 그렇게 오래 끌지 않습니다. 다른 공판 같은 경우에는요, 검사가 공소장 낭독을 그냥 공소장 제출하는 걸로 가름하겠습니다. 이렇게 끝내기도 해요. 지금까지 그렇게 많이 했고요. 판사 같은 경우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검사가 보낸 공소장 읽어보셨죠? 예, 그럼 읽어보셨던 걸로 알고 그러면 다음 절차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특히 공소장이 긴 경우에는요, 이걸 일일이 읽으라고 안 해요. 공소장 읽어보셨습니까? 이에 대해서 간단히 입장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서면으로 대신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모두 절차를 빨리 끝내버립니다. 근데 오늘 이재명 대표 재판에서 검찰은 이 절차를 최대한 길게 늘리려고 한 거죠. 자신들이 공소장에 올라온 내용들을 가지고 한 번 더 언론 플레이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영장이 기각되고 난 다음에 영장 기각 이후에 몰리고 있는 검찰이
이 오늘 모두 진술 절차를 통해 가지고 한번 여론 뒤집기, 여론의 반전을 시도해 보겠다. 이런 꼼수를 뭐 부리려 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검찰이 준비한 모두 진술 절차 시간이 6시간씩이나 됐던 겁니다. 아주 비열한 거죠. 이재명 괴롭히겠다는 겁니다. 야. 그러니까 한동훈 말하는 꼬라지가 딱 나오는 거지. 누가 굶으라고 그랬어? 뭐 이런 식의 이런 식의 태도. 가만히 있습니다. 이것도 명확하게 얘기했다. 한동훈 이 새끼는요, 제가 이런 취지로 말한 거지라고 말해서 이렇게 알아듣기 쉬운 말로 이렇게 고쳐서 하면은 내가 언제 그랬느냐고 어거지를 쓰면서 고소할 놈이에요. 그러니까 한동훈이 한 말 그대로 쓸게요. 예. 스스로 굶은 거 아니냐 이런 취지로 이런 얘기를 했죠. 그죠? 누가 굶으라고 했냐. 예. 자, 그런 식의 말을 했어요. 한동훈이가. 그러니까 딱 지금 현재 검찰 태도도 그렇습니다. 누가 굶으라고 했냐. 굶지 말고 나와가지고 네 말 하지. 자기 입장 당당히 설명하지. 뭐 이런 식으로 깐죽거림을, 사실 그런 깐죽거림인 거죠. 자, 미래지구 관련해서 이 공소사실 읽는 게 1시간 반, 대장동에서 3시간 반, 성남FC 1시간, 이렇게 해서 6시간을 풀로 쓰겠다는 겁니다. 당연히 이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도 반박을 해야 될 겁니다. 이재명 대표 적어도 3시간은 반박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검찰이 6시간을 했는데 나도 3시간 정도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9시간이에요. 그럼 어떻게 된다? 예. 이재명 대표는 이제 완전히 이제 그로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은 결국에 이재명 대표 측에서 오늘은 반박을 하지 못할 거다. 그러니까 오늘은 검사들의 날이야.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최대한 언론 플레이를 하자. 이런 거였던 겁니다. 그리고 다음 기일에 이재명 대표가 언론 플레이를 해야 되는 그날은 검찰만 딴 걸 터뜨리겠지. 뭐 송영길 대표 건이라든지 이렇게 뻥 터뜨려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법정에서 뭐라고 말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드러나지 않게끔 언론에 이렇게 보도되지 않게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좀 이렇게 뒤로 좀 밀리게끔 밀어내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 검찰의 이 수법일 겁니다. 그러니까 참 답답하죠. 예. 자, 근데 문제는요, 검찰이 오늘 뭐라고 재판부에 요구를 했느냐면, 오늘뿐만 아니라 그전에도 계속 며칠 동안 계속 지난번 앞에 공판 준비 기일 동안에도 계속 요구를 했는데, 일주일에 2번, 3번씩 재판을 하게 해달라는 식으로 요구를 했어요. 결국 그 일주일에 2번, 3번의 재판을 하겠다고 법원에서 받아들입니다. 이 법원 놈들도 나쁜 놈들이죠. 당 대표예요. 현재 국회의원이에요. 그리고 다른 재판이 있어요. 근데 그 다른 재판도 몰아서 할 수 있는 거, 한 재판부에 몰아서 할 수 있는 걸 일부러 검찰이 쪼개기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재판부에서 나눠서 할 수 있게 하게끔 만들어 놔버렸어요. 그럼 뭡니까?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법원에 나와가지고 재판받으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날짜를 줄여주지는 못할 망정 일주일에 2번 나오라고 이렇게 또 결정을 내려버린 겁니다. 아니, 참 판사가 못된 거죠. 진짜 못된 거죠. 검찰이 왜 이런 짓을 하는지 뻔히 알면은 검찰의 그런 의도가 통하지 않도록, 그래서 공정하게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판사의 역할 아닙니까? 근데 검사가 이렇게 사람을 괴롭히겠다, 사람 하나 죽여보겠다 라는 식으로 덤벼들었는데 이걸 그대로 하게 내두다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같은 방식으로 계속 재판이 진행되면요, 이재명 대표는 이 법원에 발목이 잡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법원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지금 일부 언론에서 재판 리스크 운운하는 보도가 나오는 것도 다 같은 이유 때문이에요. 왜 재판 리스크라는 말이 나오겠어요? 아니, 사법 리스크도 아니고 재판 리스크가 뭐야? 그것도 뭐 현재 위험이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불려다녀야 된다는 건데, 한마디로 이것도
이 언론의 네이밍이 참 저질스러운 거죠. 의도가 빤히 보이는 네이밍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네이밍이 나오게끔 법원이 방조를 해주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법원이 공정한 재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여기에서부터 법원이 공정성을 잃기 시작했다라는, 뭐 이게 분명히 드러나 버리는 거죠. 참,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이것만 있으면 또 그래, 뭐 좋아 어쩔 수 없어 일단 해보자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걸로 끝이 아니라는 게 문제죠. 검찰은요, 이번에 이것도 나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영장을 재청구하겠다는 게 오늘 단독 보도로 나왔습니다. 제가 사실 말씀을 며칠 전에 드렸었죠. 검찰이 이 대북 송금과 관련해 가지고 분명히 아마 영장을 재청구할 거다. 검찰로선 재청구 안 할 수가 없다. 검찰은 지금 상태처럼 구속영장이 기각된 상태라면 이미 시작도 하기 전에 한판 지고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든 간에 이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영장을 재청구하려고 들 거다. 또다시 기각돼 가지고 백지 빈손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청구할 것이고 현재 그 준비를 착착 진행 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안 그래도 그와 관련된 보도가 나왔습니다. 단독 1회가 나왔어요. 자, 결국 뭡니까? 이재명을 계속 법원 아니면 검찰에 붙잡아 두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남은 총선까지 한 6개월, 6, 7개월 정도 남았는데 이 6, 7개월 동안 이재명 대표가 현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이 새몰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끔 만들겠다는 것이고 선거 기간 동안 이재명 대표가 계속 법정에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그거 가지고 얘들은 선거운동을 하겠다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계속 법원에 불려 다님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일을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자, 상황이 이러한데 멋모르는 사람들은 아니 이재명한테 이 당대표를 맡겼는데 왜 하는 게 하나도 없냐, 왜 이렇게 답답하냐, 이런 불만을 터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바라는 게 이런 거죠. 검찰이 계속 이재명을 괴롭히는 이유도 이런 데 있는 겁니다. 이제 검찰 때문에 일을 못하고 있는데 나중에 욕은 누가 들어먹느냐? 이재명이 들어먹는 거예요. 검찰은 지금 이런 걸 노리는 겁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이재명의 측근이라고 할 사람, 이재명의 손발이 되어줘야 할 사람들 다 어떻게 됐나요? 정진상, 김용 전부 다 지금 똑같은 혐의로 지금 법원에 불려다니고 있고요. 그 때문에 이재명 대표와 만날 수도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접촉이 불가능해요. 그러니 지금 이재명 대표와 함께 열심히 뛰어줘야 될 그런 사람들이 이재명 옆을 떠나 있는 거, 빈자리가 생긴 거예요. 이걸 메꿔줄 사람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나마 메꿔주던 사람이 김남국 의원인데 김남국 의원이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보세요. 그러니까 왜 지난 4월, 5월에 적폐 수구들이 김남국 의원을 죽이겠다고 그렇게 덤벼들었는지 여기에 이유가 있는 겁니다. 보세요. 김남국 의원이 뭐 잘못했던가요? 범죄 저지른 게 있어요? 코인에서 이익 본 게 뭐 잘못이에요? 보세요. 김행도 코인 했잖아. 코인 한두 명이 했더냐고. 그런데 김남국만 죽일 놈 만들어가지고 결국에 민주당을 떠나게 만들었잖아요. 이게 뭐겠습니까? 이재명의 손발을 자른 거예요. 같이 싸워줘야 될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오히려 김남국 보고 물러나라고 김남국을 내쫓으려고 앞장선 거 생각해 보면요 정말 치가 떨립니다. 특히 저 김한규 의원 내 그냥 안 놔둘 거야 진짜. 자기 딴에는 그게 정의롭다고 생각했고 그게 법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웃기지 말라 그래. 코인 하지 말라는 법 있어? 없잖아. 근데 왜? 그리고 무슨 다른 범죄 혐의가 드러났나요? 아무것도 안 드러났어. 근데 김남국을
수렁에 빠뜨리는데 가장 결정적인 순간, 예. 자, 수렁에서 이제 겨우 빠져나오려고 하는 그 아슬아슬한 그 결정적인 순간에 다시 수렁 속으로 완전히 밀어넣은 사람이 누구다? 예, 김한규예요. 김한규 같은 놈 다시는 살려두면 안 됩니다. 그런 자들 때문에 민주당이 망하는 거예요. 지금 또 아닌 척하고 설치고 있는데 웃기지 말라 그래. 또 상황 좋아지면요. 언제 그렇게 배신자 뒤통수 때리는 짓 할지 몰라요. 자, 여하튼 김남국 의원도 자리에 없습니다. 조정식 의원 한 명 남아 있어요. 일을 할 수야 있겠습니까? 게다가 조응천, 설훈, 김종민, 이상민 이런 사람들 어떻게 했나요? 끈질기게 이재명 대표 물러나라고 시비 걸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단식해가지고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20일씩 단식해가지고 기운도 없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물러나라고 윽박지른 새끼들 아니에요? 예?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이 무슨 일을 합니까? 일도 못합니다. 그나마 이재명 대표가 자기 한 몸 던져서 단식함으로 인해가지고 이번에 막판 뒤집기가 된 거 아니야. 이거 아니었으면요. 지금 계속 이재명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계속 검찰도 계속 물고 늘어질 거고요. 민주당 계속 수세에 몰릴 겁니다. 그러면서 수박들은 계속해서 이재명 때문에 이렇다는 식으로 해서 이재명 물러나라고 떠들어댔을 거고요. 그게 계속 이어졌을 거예요. 이 상황을 확 뒤집어서 민주진보 진영 안쪽으로 깊숙이 쳐들어온 한동훈을 포위시킨 장본인 바로 이재명 대표고, 이재명 대표가 자기 한 몸 날 희생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자신의 건강과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한 거 아닙니까? 단식해서 이 상황까지 온 거 아닙니까? 이거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한 사람요. 지금까지 민주진보 진영에서는 김대중 대통령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도 조금 이전에 가면 86년, 87년에 김영삼 전 대통령이 그랬었어요. 예, 그걸 지금 다 이번에 이재명이 했다고. 자, 이 상황인데 이재명이 뭐 한 거 없다라는 식으로 할 거예요? 자,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화가 났던 것이 제 옛날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제가 불교방송 노조위원장을 했었어요. 14대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불교방송 노조위원장을 하고 있을 때 근데 제가 이제 원래는 불교방송 비상대책위원, 불교방송 노조 비대위원이다가 노조 부위원장이다가 노조위원장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 과정에서 제가 그 사장, 불교방송 사장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썼다고 해서 제가 지방으로 좌천을 당합니다. 노조 부위원장이 지방으로 좌천당하면은 이거는 노조위원장이 제일 먼저 펄쩍펄쩍 뛰고 설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노조위원장이 어떻게 했다? 저한테 딱 그러더라고요. 야, 너 뭔 피해보는 게 있다고 그래? 아, 즐겨 임마, 즐겨! 근데 지금도 그 얘기를 잊지를 못해요. 벌써 10년이 지난 얘기인데 저 그때 그 전화를 딱 받고 제가 정말 배신감을 느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노조위원장을 하겠다고 나섭니다. 내가 부위원장일 때 위원장 하던 사람이 다시 재출마했고요. 제가 그 사람의 상대로 경쟁자로 제가 출마한 겁니다. 그러니까 노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각각 후보로 등록을 한 거지. 그랬는데 결과가 뭐였느냐? 저의 압승이었습니다. 전체 투표자 중에 60%가 저를 지지를 했어요. 그때 불교방송 노조 인원이 지방까지 다 합쳐서 110명인가 120, 하여튼 뭐 그런 정도였는데 실제 투표한 사람이 80, 한 5, 6명 정도였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60명 정도가 저를 지지했어요. 압승이었죠. 더블 스코어 나왔어요. 제가 알기로는. 자, 그런데 이렇게 됐으면은 낙선한 경쟁 후보는 그냥 뒤죽은 듯이 가만히 있거나 아니면 적절히 비판을 하든가 뭐 이 정도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다? 예.
그날부터 그 회사 사측이 저를 괴롭히기 시작하는데, 제가 그 지방으로 좌천된 거를 그 노동위원회에 제소를 해가지고 다시 복귀를 합니다. 본사를 복귀하는데 회사가 다시 지방으로 내쫓아요. 그래서 또 제가 노동위원회에 제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것 때문에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고 되게 본사에 제가 있을 시간이 없었던 거죠. 자, 그러고 있는데, 그래서 임기가 좀 많이 지나가잖아요. 많이 지나가고 있는데 결국에 제가 이제 그 노동위원회 제소에서 이겼어요. 이겼으면 곧바로 내가 복귀를 해야 되잖아. 회사가 차일피일 미루는 거야. 시간 질질 끌고. 그러니까 나 괴롭히겠다는 거죠. 자, 상황이 이렇게 되면 누구나도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노조위원장을 일 못하게 하려고 회사가 괴롭히는구나. 이렇게 해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내 경쟁자였던 내 전임 노조위원장이 뭐라고 그러다는 줄 알아요? 야, 장용진, 봐봐. 그때도 표현이 그대로서 사법 리스크였어. 사법 리스크, 장용진 사법 리스크 때문에 노조가 아무 일도 못 하잖아. 야, 장용진 몰아내고 내가 해야 돼. 이렇게 또 하더라고. 여러분, 지금 수박들이 하는 짓, 지금 검찰이 하는 짓하고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네. 제가 그래서 이 검찰이 하는 짓, 수박들이 하는 짓을 보면서 제가 자꾸 더 분노가 느껴지고 감정이입이 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겪었던 상황은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저 같은 상황이 됐다면, 물론 제가 노조위원장 하는 거하고 대통령 후보인 거하고 뭐 전혀 다르죠. 완전히 뭐 규모 차이가 완전히 일단 비교조차 할 수가 없죠. 하지만 보세요. 양상이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라면 이런 양상을 겪었다면 여러분들은 감정이입 안 되시겠어요? 예. 그래서 제가 더 감정이입이 되고 더 맞서 싸워야겠다라는 생각이 같이 들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 내가 같이 싸워야겠다라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제가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 이런 거였습니다. 검찰이 지금 노리는 게 무엇인지, 이재명 대표를 자꾸 사법 리스크 운운하면서 이제는 재판 리스크 운운하면서 계속 붙잡아 들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일을 못하게 만들고 일을 못하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지지자들부터 이재명을 떠나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수박들과 검찰의 이 공작에 놀아나야 되겠어요. 이 수박들과 정치 검찰의 개수작을 우리가 개박살을 내야 되겠어요. 어느 쪽이겠어요? 그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김현수님, 김한규 벌써 썩었네요 라고 해주셨어요. 예. 김한규 의원 옛날에 저랑 조금 가까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래저래 만나면 아는 척도 하고 SNS에서 이렇게 댓글도 서로 달아주고 막 했는데 요새 뚝 끊어졌다? 자, 쿨피님, 가을 영양제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루시아님, 감정이입 됐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네이처맨님, 제주시 을 지역구, 예, 여기에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 예, 나오죠. 천공이 국방부 내에 합참의장, 육군참모총장 관사를 둘러보고 갔다. 뭐 이 얘기를 해가지고, 윤석열과 김건희를 아주 곤란하게 만들었던 우리 부승찬 대변인. 그래서 그분이 제주 을에 출마한다고는 합니다. 하여튼 뭐 봐야겠죠. 네. 자, 오밤중의 뉴스. 오늘은 제가 첫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어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국유화 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모략해서는 안 됩니다. 기나긴 밤이었거든 압제의 밤이었거든 사랑이 한몸 썩어져 이 붉은 사나에 사랑 해방의 횃불 아래 걸고 숨이 사나에 네, 오밤